네, 그러면 산업단지 공동 직장 어린이집 기부 체납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실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제협의회가 우리 지벨리 임직원을 위해서 서울시 최초로 서울시 협업형 중소기업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구로구청에 기부 체납을 하게 되는데 그 식을 지금 잠시 식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성구청장님 그리고 또 경제협의 이영재 회장님 앞으로 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한 말, 두 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경영제협의 회장 이영재입니다. 오늘은 참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자가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대한민국 최초로 협업형 어린이집을 이제 우리가 설치해서 또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관내 구로구청에 기부 체납하는 그런 식을 오늘 갖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지벨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슴이 뜨거운 그런 직장인과 또 CEO들이 많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지벨리입니다. 이 지벨리가 이런 가장 최초로 이런 복지 환경을 만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전역이 우리 지벨리를 따라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지벨리가 대한민국 최초로 협업형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관내 구로구청에 기부 체납하는 그런 식에 참여한 여러분들입니다.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참여하신 우리 구로구청장님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구로구청에서는 우리 지벨리를 또 많이 도와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집이 만들기까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하고 또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구로구청이 20억이나 넘는 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전달식을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전부 다 정말 일찍 일어나는 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찬에는 한 번도 안 왔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오게 된 거는 20억짜리 어린이집을 제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물론 우리 직장 어린이집인데요. 이게 이제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또 구로구청하고 정부라는 건 이제 우리 고용노동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약 19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을 이제 직장 어린이집을 만드는 거고요. 이제 여러 개 직장이 연합된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저희가 기부 체납 받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전기료도 내고 여러 가지 또 앞으로 수리하거나 뭐하거나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 체납 받으면은 구청의 재산이 어쨌든 늘어났습니다. 지벨리에 예전에 제일 많았던 게 어린이집 지어달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어린이집이 작년, 재작년 계속 하나씩 늘어나서 지금 2개가 생겨났고요. 우리 여기 이호성 회장님 와 계신데 기업인연합회에서 1호, 2호 지금 2개가 문을 열었고, 이번에 직장 어린이집이 생겨가지고 이제 3번째가 됐고요. 아마 조만간에 금년 중에 직장 어린이집이 하나 더 생길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하고 또 하나 협의해가지고 아마 하나가 더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한 4개 정도 생기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우리 지벨리가
무엇보다도 여기가 잘 발전하려면은 종업원들의 그 환경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성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벨리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 여기 설명하는 자금 지원에 이르기까지 저희 지원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 한해 좀 모두 사업 잘 되셔가지고 많이 정말 일자리 많이 늘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조금 더 많이 내주면 더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증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촬영하셨고요. 아마 스태프 몇 분 더 참석해서 촬영 하나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촬영 계속 이어서 해주십시오. 네, 박수 확실하게 한번 더 쳐주시죠. 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으로부터 제 37회 지벨리 CEO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아이비리더스의 정광천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멉니다. 예, 저희가 지금 5개 부서에서 금년 그 사업 계획들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려야 될 계획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뭐 불과 한 달 전에 이 자리에서 또 같이 또 한 해 마무리 인사를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또 우리 푸른 청양의 을미년이 시작되고 벌써 20여일이 또 지났습니다. 또 20여일이 지나면 또 우리 민족의 또 최대 명절이 오게 되는데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CEO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좋은 계획으로 많이 바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방금 잠시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준비할 때에는 좀 넉넉하게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부서 단위당 한 30분씩 해가지고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의 10시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오신 분들이 그렇게 시간 내기는 지금 여의치 않으실 것 같고 또 너무 장시간 될 것 같아서 각 부서에서 오신 분들은 저희가 처음에 30분을 드렸는데 한 20분 정도씩 조금 압축해서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일정을 소화하기에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마치는 시간을 적어도 9시 반 이전에 하도록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 몇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재 서울경영자협의회 회장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 구로구청 구청장 오셨습니다. 이호성 한국디지털단지 기업인연합회 이사장 오셨습니다. 이재우 지벨리 산업협회 회장 오셨습니다. 이상선 TVN 지터벨리 뉴스 대표 오셨습니다. 조은수 기업은행 남부지역본부 본부장 오셨습니다. 최선 지벨리 중소기업 통합지원센터 소장 오셨습니다. 김근수 부천대학교 구로 융합지원센터 센터장 오셨습니다.
김미정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장 오셨습니다. 그리고 매달 이렇게 이른 시간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지벨리 CEO 포럼 참석하신 우리 CEO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 테이블에 2015 정부 R&D 사업 참여 설문조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지는 작성해 놓으시면 차후에 다시 연락을 드려서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협조해 드릴 그런 내용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설명회 듣는 중간에 꼭 작성하셔서 테이블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발표 시작 전에 우리 부천대학교에서 저희 지벨리 쪽에 사업 안내를 잠깐 해주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김우선 네, 우리 김군수 교수님 발표.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천대학교 구로융합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김군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갈 길이 멀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요.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업인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저희 부천대학교는 2006년서부터 저희 산업단지공단 건물 5층에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횟수로 이제 9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여기 계신 기업인 분들께서 부천대학교의 기업 지원센터가 여기 이곳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거 간단하게 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공단 건물 5층에 저희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5층 건물 한 층을 다 쓰면서 저희들 강의장과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교육부에서도 학교 애들에게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좀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천대학교는 작년도에 산업협력 선도 사업이라든가 또 특성화 사업 등에 선정이 되면서 많은 정부의 이제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금들은 다 우리가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데 부천대학교가 왜 그럼 관내면 부천에서 해야지 왜 구로까지 와서 그러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실 분들도 계신 텐데요. 부천대학교 학생들의 한 70% 정도가 이쪽 구로 지역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로서는 우리 구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잘 돼야만 저희 학교 학생들이 또 취업도 잘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달서부터 저희가 또 이 CEO 포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후원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저희들도 후원해서 이 행사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기업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R&D가 무슨 공동 연구 기술 개발 같은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이제 산업단지공단 5층에 있는 저희 센터에 오셔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 또 해당 연구자가 저희 대학에 계시면 그 교수님들하고 연결시켜서 연구 과제를 좀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저희들이 좀 찾아볼 것이고요. 또한 저희 금년 중에 상반기 중에 저희들 CEO분들을 대상으로 북클럽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에 한 번 정도씩 모여서 책 읽고 또 모였을 때 그 책에 지은 저자가 직접 와서 저자의 직강을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북클럽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기간 동안에 빠짐없이 또 책을 한 권씩 읽어 나가면 우리가 또 다른 지역보다는 또 우리 구로 지역의 CEO분들께서 학습하는 우리 CEO의 모임이 또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신의 경영이라든가 인문, 뭐 철학, 그다음에 문화, 예술 이런 부분들까지 다 총망라한 그런 각 분야의 우수 도서들을 선정을 해서 그런 것들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센터에서 기업 이번에 고용부로부터 많은 그 재직자 교육 과정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을 또 수주를 해놓고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제 무료로 저희들 와서 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채용 예정자 교육, 이제 신입사원 교육들을 뭐 우리 각 기업들이 소수 인원들이 채용이 되기 때문에 그 소수 인원들에 대한 신입사원 교육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개의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그 신입사원 교육들을 했을 때 그것들이 좀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교육부 일부를 지원받아서 신입사원 교육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 중소기업과의 기업 관내 중소기업의 맞춤형으로 그런 부분들을 교육 사업들도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대학교 구로융합지원센터가 우리 관내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고 저희 센터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좀 더 힘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사업들도 고민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경영자 협의회하고 아마 이번 달 중에 아마 경영자 협의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문을 한번 조사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교육 과정이 필요하신지 또 우리 중소기업에서 컨설팅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컨설팅이 필요하신지에 대한 수요 조사를 좀 해서 그 맞춤형 수요를 해서 그 교육 과정도 개설하고 또 그 필요로 한 컨설팅에 대한 내용들도 저희들이 또 정부 지원 자금을 활용을 해서 무료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일정은 그 발표가 끝나고 나면 각 부서별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혹시 여러분들이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끝난 이후에 계속 이 자리에서 추가 상담도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 참조해서 시간 안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순서는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분 말씀드렸는데 아마 15분 정도 발표하시고 한두 분 정도 질의응답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발표하시고 있을 때 제가 시간 관리상 제가 이 자리에 혹시 나오면 대개 한 5분 정도 남아서 제가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기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의 박종렬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 R&D 사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에 앞서 저희가 이제 사전에 배포해드린 것 중에 그 중소중견기업 일자리 수요조사표하고 이제 그 같이 두 장에 인쇄되어 있는 규제로 조사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관세청하고 고용청하고 같이 업무 협의를 해가지고요. 지금 수시로 이제 인력을 이렇게 수급을 원하는 기업들 정보를 같이 저희가 이제 매칭을 시켜드리려고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고 이제 좀 희망을 하시는 분들은 조사표를 기재해 주시고 맨 밑에 또 이 정보를 요즘 이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 동의 여부 체크를 꼭 해주셔야지 저희가 이걸 같이 쉐어해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꼭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규제회로 조사표는 제가 지금 이게 한 면에 보여드리려고 양면 인쇄를 두 쪽 인쇄를 해놨는데 이제 쓰시는 내용이 좀 많으시면 뒷면을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이걸 보시고 이제 법이나 지자체 규제, 뭐 예규, 뭐 가지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서 좀 불편하신 거를 기재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관련된 규제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 타당성을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그 각 부처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개정하는 부분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물론 이게 개정이라는 건 법 개정이나 규제 폐지는 굉장히 어려워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이제 먼저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지 않으면은 바꿀 수 있는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제 CEO 분들이시니까 갖고 계신 생각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고 이제 간략하게 기재를 해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이제 보완이 필요한 거는 또 전화 연락을 드려서 이제 더 추가로 여쭤보고 하니까요. 법이나 뭐 규제, 이제 지자체 예규 등 각종 이제 조례나 이런 것들 관련돼서 기업 활동과 관련돼서 좀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은 자유롭게 기재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만족도 조사 이제 시책 설명에 만족도 조사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부탁을 드리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또 나중에 피드백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아래쪽에 이제 저희가 아까 동영상에서 보신 비즈니스 지원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동 상담이라든가 이제 해당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회사가 필요한 상담 분야가 있으면 그걸 기재를 해서 주시면은 같이 저희 담당자가 이제 모니터링 해가지고 도와드리는 방법을 찾아내니까요. 이제 이런 선물들이 좀 귀찮으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응해 주시면은 그만큼 이제 저희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좋은 정보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니까요. 이제 잘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저희 청 R&D 사업에 혹시 뭐 기존에 설명회를 가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 슬라이드 자료는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기는 하겠는데 사업별 안내를 좀 최대한 간소화시키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R&D가 도대체 뭐냐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면면히 자세히 나열해서 쭉 알아내는 것보다 제가 사장님이라면은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R&D 사업이 뭘까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그게 가장 어렵거든요, 사실은요. 그거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R&D 사업을 정했을 때 그 R&D 사업에 대해서만 그것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사실은 여기에 저희가 이제 망라되어 있는 뭐 수십여 가지 R&D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이걸 다 알려고 하다가 보면은 사실은 저희 같은 담당자도 매년 제도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100% 소화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계신 CEO분들께서는 경영하시느라고 더 바쁘신데 이걸 다 아시려고 한다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캐치하는 요령을 더 확실하게 아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한 정책 방향에 이런 거는 제가 간단하게 스킵을 할게요. 이제 뭐 저변 확대라든가 유망 기술 잠시만요. 이 레이저 포인터가 너무 좀 약하네. 일단은 그냥 말씀드릴게요. 유망 기술 분야라든가 이제 중견기업 성장 유도 인프라 지원 강화인데요. 중견기업 부분은 2013년부터 저희 중기청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중견기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가 된 거고요. 거기 인프라나 이런 거는 뒤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별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인프라는 늘상 가는 겁니다. 개발 인력은 항시 부족하죠. 그리고 기획 역량이라든가 연구 장비 활용, 뭐 장비가 필요하다고 무조건 계속 사놓을 수는 없잖아요. 자산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R&D 기획은 사실은 한 명의 R&D 기획을 잘하는 한 명의 직원이 우리 회사의 연구 개발의 어떤 로드맵이라든가 가는 방향을 다 정해줄 수 있는데 그런 인력을 처음부터 데려오기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어려우시잖아요. 가지고 계신 인력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R&D 기획 역량을 키워준다면은 우리 기업하고 같이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저변 확대 같은 경우는 둘로 나눴습니다. 이제 창업 성장하고 제품 공정 개선, 이 산학연 이렇게 카테고리가 이렇게 네 개인데요. 전체가 4개인데 이제 크게 보면은 산학연은 하나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제품 공정은 이제 뿌리 기술 전문 기업 등 어떤 제품 공정이라든가 이제 제조 산업의 장치 산업의 이제 개선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작은 금액으로 지원해드리는 사업이고요. 창업 성장은 말 그대로 이제 초기 기업들. 저희가 이제 창업 초기 기업을 7년으로 이제 확대를 시켜놨어요. 예전에 이제 5년 미만이었다가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이 이제 선택과 집중인데요. R&D의 이제 어떤 플로우를 보면은 초기에 간단한 R&D에서부터 점점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쪽에 대해서 기술 혁신하고 기술 혁신 시장 창출력인데 여기에서 이제 벤처 이노비즈 부설연구소는 보통 한 3년 이상 되면 기업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연구소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연구개발 역량이 있는 인력들을 보유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기술혁신이라든가 융복합 이제 시장 창출형 과제 이제 이 이름들이 조금 가까이 내포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걸 뭐 일일이 다 와닿게 네이밍을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요. 저희도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 그렇게는 못해요. 딱 보시면은 기술 혁신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융복합 같은 경우는 센터라든가 연구소, 어떤 대학 이런 것들의 그 기관들하고 같이 이제 코어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전략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수출과 관련된 그 대외적으로 이제 해외 쪽으로 많이 지향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 활용하는 그런 R&D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가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신청하실 때 먼저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부채 비율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이제 물론 부채 비율이 높다고 기업이 무조건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보면은 이제 순간적으로 썼다가 이제 그게 그 결산에 반영이 되면서 부채 비율이 훅 올라갔는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CEO분들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때 보면은 사장님들이 보통 요새 뭐 세금 문제 때문에 항상 세금 때문에 이제 절세하고 싶으신 마음이 이제 다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무제표를 결산을 할 당시에
세무사나 이제 세무 대리인 분들한테 이제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만 찾다 보니까 재무제표 관리가 조금 허술하게 되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1년 동안 지은 농사를 거의 그 다음에 1년 동안 쓰는 거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제 어떤 시책을 이용할 때는 그게 족쇄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접근을 하셔야지 이런 지원 사업을 하실 때 뜻하지 않은 이런 복병을 만나지 않게 이제 조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런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중복과제라든가 적합성 뭐 제재 기업인지 이거는 이제 각자 분들이 아실 수 있는데 유사 중복은 사실은 알기가 어려워요. 기계발 과제에 대해서 이제 서베이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 선행기술조사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선행기술 조사하는 기업도 계십니다. 보통 이제 선행기술 조사 기관이 이제 특허청 산하에 몇 개 공인된 기관들이 있는데 그 이제 민간 기업들이고요, 재단도 있고요. 그런 데서 이제 해주기도 하는데 선행기술 조사를 했을 때는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장점은 확실히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컨셉이 세상에 없구나. 그러면은 이것만 만들면은 돈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요. 단점은 선행기술 조사하는데 조금 시간과 돈이 좀 많이 든다는 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술 조사를 하는 그 퀄리티에 따라서 비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청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내역 사업 세부 과제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사업이 큰 카테고리가 한 20여 개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잔가지가 또 한 두세 개씩 돼 있어요. 그럼 한 3, 40개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기업 주도로 할 때는 기업 혁신 기술 개발 사업하고 창업 성장 과제하고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두 가지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이제 넣는 거는 자유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카테고리가 틀리니까 넣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내가 능력이 돼가지고 한 두세 개 됐다 그렇더라도 연중 수행할 수 있는 거는 2개 이상은 못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존에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과제가 3개월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는 그건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카운트가 돼서 안 되는 거고 3개월 미만일 때는 이제 그거는 끝날 거니까 이제 오케이 그러니까 추가로 2개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카운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R&D 졸업제를 강화하다가 기업들이 너무 이제 힘들어 하시니까 다시 대폭 완화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변 확대하고 선택 집중으로 나눴잖아요. 기업의 성장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성장 단계에서 이제 초기 기업들이 쓸 만한 과제, 그 다음에 좀 이제 지속 성장하는 기업들이 쓸 만한 과제 이렇게 나눴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변 확대 같은 경우는 금액도 작고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제 개선해서 총 토탈 4회까지만 하시고 4회 하시면 더 이상 저변 확대 오시지 말고 초기 기업들 쓰시라고 좀 위로 올라가시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위에 선택 집중이라고 돼 있는 기술 혁신, 용복합, 상용화, 시장 창출형 과제는 제한이 없어요. 그냥 쭉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 보면은 과제 신청 시에 예외 조건에 대해서 이제 좀 확대를 했다. 보통 부채 비율이 1000%가 넘거나 자본 잠식 상태여도 창업 초기 기업, 완전 초기 기업이요. 창업 초기 기업이 이제 저희가 7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2년 미만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안 받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업을 볼 때 보통 한 3년을 넘어 자본금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보통 한 자본금 규모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요. 평균 한 3년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벌이가 없는 상태에서 지속 가능한 그 연차가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렇게 3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 거고요. 그래서 3년까지는 벌이가 없고 재무제표가 완전히 엉망진창이어도 R&D 과제는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신규 채용 같은 경우는 판단 기준이 완화됐다.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R&D 비용을 지원을 해드릴 때 인건비를 계상을 해드려요. 인건비 인정을 해드리는데 인건비의 인정 기준이 이제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해서 이제 호의적으로 인정을 해드렸는데 신규 채용 기준이 과제 참여 사업 공고일 3개월 전까지만 인정을 했는데 그걸 확대를 했습니다. 6개월까지. 그리고 이제 지식 서비스 분야라고 하면은 어떤 서비스 콘텐츠 R&D 같은 어떤 아이디어 방법, 무슨 상용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법 및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이 들어가 있는 연구 개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수하게 투입되는
연구비의 이제 뭐 90% 100%가 다 인건비인 경우가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 PC 가지고 다 개발이 되는 그런 과제들. 그럴 경우에는 인건비를 100% 인정해 준다는 그런 얘기고요. 과거에는 50%였는데 이제 뭐 하도 인건비가 이제 중요하게 되니까 이제 100%까지 확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평가 체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은 이제 과제마다 천차만별로 틀리긴 한데요. 대부분 이제 서면 그리고 이제 현장, 그 다음에 대면, 발표 평가, 그리고 이 최종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제 시간과 공간과 어떤 물리적인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불편하시다고 해가지고 이제 시범적으로 클린 평가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 평가예요. 그냥 온라인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을 한 과제는 시범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기업 서비스 연구 개발, 이공계 꿈나무 과제, 연구마을 과제인데 이공계 꿈나무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원 졸업하는 학생들이 창업을 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은 안 되시겠지만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과제를 입력을 하면은 이제 평가위원들이 온라인으로 질의를 하고 그 다음 날 답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플로우가.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평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저희 기술개발 사업인데요. 보시면 좀 빡빡하죠. 이게 저희가 이제 중기청에서 운영하는 R&D 지원 사업의 토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2006년도에 R&D 예산이 전체 한 5천억이 좀 안 됐었는데요. 지금은 8천억, 9천억까지 이제 쭉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제 예산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게 바뀌냐면은 저희가 이제 지원 한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10억, 8억, 2억, 6억 뭐 지원 한도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이런 금액들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커봤자 이제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커도 한 3억, 2억 이렇거든요. 이제 작은 게 보통 5천만 원, 뭐 1억 이래가지고 기업인분들이 5천만 원 가지고 이제 뭘 개발하라는 거냐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산 볼륨을 키우면서 사실은 예산 볼륨이 커졌으니까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지원받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지원받는 액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기업들은 많은데 재원이 그렇게 급속하게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원받는 액수가 커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선택 집중은 말 그대로 이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기업이 궤도에 올라서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R&D라는 기업들, 저변학대 같은 경우는 R&D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는 기업들이나 초기 기업들. 그래서 보시면은 산학연이라고 어떤 기관과 연결되는 거, 제품 공정이라고 이제 가볍게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R&D, 그리고 이제 창업 성장도 창업 초기 기업하고 1인 기업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고요. 그 이상에 있는 요 사업은 뭐 이제 상용화죠. 말 그대로 상용화는 액수가 굉장히 커요. 규모도 커지고, 그리고 이제 융복합, 그리고 기술혁신 기술개발 사업,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제 늘상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 역량은 아무리 기획 역량이 좋아도 계속 자기 개발을 해야지 이제 더 좋은 페이퍼워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WC300은 이게 중경인데 중견기업입니다. 중견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중견기업군들이 가져가는 과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저변학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초기 기업이니까 초기 기업에 대한 설명인데, 창업기술개발 사업은 말 그대로 초기 이제 7년이야 그 기업들 창업 초기 기업인데 그 과제는 자유과제로 보시면 돼요. 자유롭게 과제를 운영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금액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최대 2억 정도 되시는데, 이게 이제 지원 한도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내가 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게 한계점인데 이제 그게 우리 부담금, 정부 지원금이거든요. 이제 정부 지원금인데 저만큼 받아가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 과제의 성격이라든가 과제의 이제 난이도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의 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보거든요. 특히 연구원의 역량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과제 평가를 받으면서 계속 감액을 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과제비가 거의 이제 감액이 없는 경우는 제가 못 봤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지. 처음에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의자 하나 만드는데 5천만 원이 들어요. 진짜 오리지널 5천만 원이 드는데 5천만 원 쓰면은요 돈이 나중에 모자라게 되겠죠. 5천만 원 드는데 5천만 원 쓰면은, 그러니까 이제 5천만 원 드는데
약간 붙이셔야 돼요. 약간 붙이시고 접근하시는 게 나중에 실질적으로 개발할 때 압박을 조금 덜 받게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렇다고 너무 과대 계상을 해버리시면은 오히려 또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 적정선을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분야가 너무나 이제 방대하다 보니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과제를 만드실 때는. 그리고 첫 걸음 1인 기업이나 1인 창조 기업 기술 개발 과제는 이게 혼자 하는 사장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1인 창조 기업. 1인 창조 기업 개념이 혼자서 뭔가를 하겠다고 이제 요새는 시니어 창업자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혼자서 이제 대학에 이제 BI에 입주하셔가지고 작은 과제를 가지고 개발을 하시는 분, 그런 분들한테 이제 할 수 있는 동력을, 추력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과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도약 같은 경우는 산학연이죠. 산학연 같은 경우는 연구소의 역량이 아직은 올라가지 못한 기업들, 우리 연구소에는 연구소장님 한 명만 바라보고 있다. 연구원들이 없어서 연구소장님이 1인 뭐 다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내지는 사장님이 연구소장을 경험하고 있어가지고 사장님은 밖으로 돌아야 되는데 연구할 사람이 너무 없다. 근데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현을 할 수 있는 교수님이 누군가 소개시켜줘서 있거나 이제 공공연구기관에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가서 제 아이디어를 공유해 드릴 테니 같이 개발을 해서 우리 그 기술을 완성시켜서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립이 되는 경우에 산학연 과제로 가시는 건데 이제 첫걸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저는 솔직히 이게 말이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첫걸음이라고 하면 와닿는 분이 계실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첫걸음이라고 하면은 그냥 산학연, 이제 초기 산학연 R&D 하시다고 보시면 되는데 초기 처음 하시는 기업들 또 이제 예전에는 첫걸음이라고 하면은 다른 과제 R&D를 한 번도 안 한 기업들만 이제 들어오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R&D 처음 하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부설연구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부설연구소가 없는데 공간을 만들기도 힘들어요. 이제 책상 한 5개 놓을 수 있는 사무실이 있는데 연구소는 만들어야 되겠고 임대료 고정비는 줄여야 되겠고 연구원은 확보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이제 딜레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럴 때 대학의 교수님한테 교수님이나 이제 공공기관 출연 연구소에 이제 어떤 연구원 분들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그 유휴 공간이 있거나 그러면은 거기서 연구소를 대학이나 공공기관에 부설연구소 설치를 하고 거기 이제 신규 채용을 하면은 부설연구소 설치하는 비용하고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구마을하고 4년 전용이 있는데 그 밑에 도약이라는 게 있죠. 도약하고 연구마을 4년 전용. 도약 같은 경우는 이제 첫걸음 과제보다 약간 조금 더 크게 갈 때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처음 하는 R&D가 아니고 한 번이라도 과제를 수행한 기업들이 이제 도약 과제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도약은 이제 그 R&D 과제는 뭐 성격은 똑같아요. 성격은 똑같은데 단지 이제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처음이냐 아니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연구마을 같은 경우는 부설연구소가 대학에 이제 집단으로 상주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이나 공공기관 공공연구소에서 공간이 방 20개 이상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다가 부설연구소 20개 이상을 유치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를 연구마을로 지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전문기관인 산학연 전국협의회에서 지정을 해주고요. 평가를 해가지고 그 지정된 그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우리 기업들을 입주 유치를 하는 거예요. 연구소로 들어오시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과제를 같이 연계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년 전용 같은 경우는 연구소 전용 과제예요. 연구소. 이제 공공 출연 연구소. 연구소들이 이제 4년 주간 기간으로 저희한테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은 자체 과제를 만들어서 이제 기업들하고 같이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니까 4년 전용이랑 저기 연구마을 같은 경우는 대학하고 연구소하고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을 이제 그 전문기관이라고 그 기관이라고 명칭을 아마 주관기관 맞을 거예요. 거기하고 그 우리 이제 기업들이 관심 있는 과제를 찾아가지고 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관에 이제 홈페이지 공고를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제 계신 분들이 쓰시기에는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이제 일반 R&D에서 첫걸음하고 도약하고 이제 연구소예요. 근데 요 세 가지는 또 이제 주시하셔야 될 게
지역 과제냐 아니면 전국 과제냐 이게 갈립니다.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기업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가 오면은 지역 과제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외에 경기도나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그 대학이나 연구소하고 과제를 하면은 전국 과제가 되는 개념인데 지역 과제하고 전국 과제가 나뉘는 이유는 산학연 같은 경우는 지자체 예산이 들어와요. 매칭 펀드가. 그래서 이제 지역 과제 같은 경우는 서울시나 이제 경기도에서 매칭 펀드를 주거든요. 그래서 돈을 정부에서 이제 정부에서 20% 정도 이렇게 정부에서 50%를 49%죠. 정확하게 49에서 50%를 R&D 예산을 주면은 지자체에서 25%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자체가 이제 요새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작년 3월 말까지 이제 경기청에서 그 산학연을 했었는데 경기청과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뭐 33억 주던 게 18억으로 주고 18억 했던 게 8억으로 주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경기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산학연 지역 과제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많이 혜택도 못 받고요. 서울도 제가 듣기로는 예산이 자꾸 준다고 들었어요. 이제 뭐 작년까지는 괜찮은데 계속 줄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자체 예산이 다 안 좋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좀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한 게 지자체에서 일을 주면은 중앙정부에서 일을 주겠다는데 그 일마저도 안 주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가는 그 파이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는 파이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돈을 안 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사장님들한테 해당 지자체 가서 조금 그 컴플레인 좀 하시라고 제가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리는데 그게 조금 그게 이제 지자체의 특성인 것 같아요. 이제 본인들 이제 여러 가지 의식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교육인분들한테 가는 파이가 자꾸 줄어드는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국 과제로 가시는 게 과제 평가받을 때는 뭐 유불리라고 본다면은 파이가 좀 더 크다. 이제 그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네요. 예. 그리고 이공계 전문가 R&D 서포터즈는 이제 뭐 전문가를 이제 보내드리는 거예요. 닥터 형태로. 이제 뭐 전문가 이제 가서 컨설팅하는 비용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드리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시장형 뭐 창업사업회 R&D 뭐 이제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이제 수출하는 창업하는 기업들 R&D를 지원해주겠다라는 개념인데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제품 공정 기술 개발 사업 뿌리 기업 이게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기한 게 뭐냐면은요 올해 이제 새로 생긴 것들 근데 이제 요 위는 다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 했고요. 그리고 제품 공정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짜리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품 라인업을 약간 업그레이드하거나 이제 A처럼 만들던 거를 B처럼 만들어 보고 싶다거나 어떤 그런 가벼운 그런 과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뿌리 기업 공정 기술은 뿌리 기업이 이제 금속이나 소성 가공, 표면 처리 뭐 이런 저희 이제 약간 좀 소외돼 있던 근데 꼭 필요한 그런 산업군 있잖아요. 그 산업군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위에 선택 집중형 과제 말씀드릴게요. 그 기술혁신 기술개발 사업 이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 요게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대표 R&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전략 기술 개발 혁신 기업 기업 서비스인데 글로벌 전략 기술 개발에는 글로벌 뭐 이제 유망하고 이제 그 글로벌 강소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전략 이렇게 나뉘긴 하는데 대부분 다 이제 저희가 글로벌 강소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출 지원 사업 안에 글로벌 강소기업이라고 수출 500만 불 이상을 하거나 뭐 이제 R&D 혁신을 하고 또 이제 이노비즈 벤처 이런 게 있고 R&D 투자 비율이 2.5% 이상이고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R&D 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글로벌 강소기업 같은 경우는 수출 지향 기업들 있죠. 그래서 수출 지향 기업들이 저희 이제 수출 지원 사업 중에서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지정이 되시면은 그 패키지로 따라오는 R&D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물론 이제 바로 그냥 주는 건 아니에요. 여기 신청 자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글로벌 강소기업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쟁군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쟁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거죠. 수출을 많이 하신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안에서 경쟁해서 요 과제를 가져가시는 거고요. 혁신 기업은 말 그대로 이제 프리입니다. 완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래서 과제도 이제 뭐
제한이 없어요. 가끔 사장님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은 저는 의자 만들고 싶고 저는 예를 들어 카페트 만들고 싶은데 카페트 만드는 R&D가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의자 만드는 사람 많으니까 저는 되기 힘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의자 만드는 기업이 10개가 되든 100개가 되든 카페트 만드는 기업이 하나가 되든 다 섞어가지고 똑같이 평가한 다음에 1등부터 100등까지 쭉 나열한 다음에 예산 범위 안에서 잘라가지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R&D 분야가 이제 터부 시대는 R&D니 뭐니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서비스 연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식 서비스 R&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인건비 다 지원해 드린다는 그 과제고요. 융복합이나 센터 연계형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연구기관 대학하고 연계돼 가지고 하시는 과제고, 구매조건부 민간 공동투자기술 개발 사업은 이제 민간에서 펀딩을 했어요. 이제 펀드를 조성을 해서 그 수요 과제 이제 자유 과제 해가지고 이제 그 괜찮은 과제를 제출한 중소기업한테 돈을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연구개발비를. 그 이전기술개발 사업은 실험기관들이 개발한 과제를 가지고 이제 이전받아서 상용화 기술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과제 평가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 상출형 같은 경우는 이제 도전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2년차 접어들었는데요. 개발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굉장히 우수한 경우에는 이제 4억, 2억씩 지원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개발하고 나머지 1년은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지원을 해드리는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나 중소 중견, 이거는 이제 월드클래스 300이라든가 이런 거는 중견기업군이니까 이건 스킵을 할게요. 이게 이제 인프라 같은 경우는 R&D 기획 역량이라든가 연구장비 공동이용 활용 지원 사업, 장비를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기관들을 지정을 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업 7년 미만 같은 경우는 정부 보조금이 최대 3천만 원 1년 이내에서 이제 70% 지원해드리고요. 그 이상 되는 기업은 60%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연계 R&D 교육센터, 이제 이거는 저희 이노비접에서 이제 교육센터 운영을 하고 취업을 연계해서 졸업생들을 교육해가지고 이제 기업에 매칭시켜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볍게 이쪽 전체로 좀 봐드렸고요. 이 뒤부터는 선택을 하시는 요령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R&D 자금 같은 경우는 출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융자가 아니니까 받으시면 정말 좋은 거예요. 잘 관리하시고 잘 개발해서 생산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은요. 그리고 1년에 2개 사업까지만 하실 수 있다는 거.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자금은 인건비로 쓸 수 있고 또 기자재 시설비로 쓸 수 있고 간접비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시설비 이제 제조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많이 쓰시겠죠. 그리고 연구활동비 간접비 같은 경우는 특허나 이제 출장, 그 부대 경비들로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개발, 이제 처음에 기술개발 과제를 접근을 하실 때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누구랑 같이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기술개발이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이 3가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그 40여 개에 가까운 과제 중에 범위를 축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를 다 공부하시고서 내가 뭐 해야 될까 하면은 그냥 혼돈에 빠지실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설명을 듣고서 제가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뭐 어느 정도 가로마 말씀하시는 경우에 따라서는 가로마 다 드릴 수도 있긴 한데 그 모든 걸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항상 이걸 먼저 체크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기술 개발은 뭐 이제 같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개발 주관에 따라서 나누자면은 지금 약간 밀렸네요, 글자가. 이제 기업 주관일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스스로 그냥 다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구소하고 같이 하는 것들은 이렇게 갈릴 수 있습니다. 성장 단계에 따라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창업 단계에 필요한 거는 기획 역량, 뭐 산학, 창업 성장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성장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술적 신개발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구매 조건부, 이거 이제 구매 조건부 같은 게 아까 설명 살짝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말 그대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구매 협약서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 과제를 개발을 할 경우에 한다고 과제를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구매 조건부 가끔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개발을 했는데 샘플까지 납품을 하고 나면은 추가적인 주문이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알아보고 접근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사장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구매해주겠다는 구매 담당자가 바뀌어버리고 나면은 안 사주는 경우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세요. 공공기관들이. 그런 경우를 제가 비일비재 많이 봤기 때문에 저 이제 요 구매조건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조금 잘 고려를 하셔야 돼요. 꼭 사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접근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선도 단계까지 나눠지고요. 개발 단계로 보시면은 이제 인프라 확증, 죄송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 개발, 상용화까지 가는 단계별로 이렇게 갈릴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평가는 보통 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거의 한 뭐 2달, 길면 3달 뭐 이렇게 돼요.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노력 중이고요. 서울 경기는 물리적으로 기업이 많다 보니까 좀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펙이라든가 이제 이거는 이제 기업의 상업화를 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라 이제 그냥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돼요.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이제 개발을 하셔야 되는 거죠. 뭔가를 이제 상업적으로 이제 융통할 수 있게. 그리고 대부분 이제 사장님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내 기술은 누구도 없을 거다라는 건데 제가 과거에 한 70개 업체를 혼자 다녀본 적이 있거든요. 같은 보안 기술 개발 분야만. 근데 이제 71개 서울 지역의 보안 기술 개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었으면은 서울의 71개 보안 기업이면은 전국의 반이에요. 그 기업들을 딱 봤을 때 느낀 게 과제가 동일 과제를 제가 한 10개 정도 봤어요. 근데 다 자기가 이제 최초고 자기만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빠져드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만큼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시 과제를 만드실 때는 최대한 서베이를 많이 하시고 차별화하시는 방법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제 책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장님이 과제 책임자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고 과제 신청할 때 아무 직원이나 야 네가 공인인증서 들어가서 네가 신청해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직원이 과외 책임자 되는데 그 직원은 책임감 없이 있다가 나가버리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발표 단계에는 처음에 신청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그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과연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인지.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세팅을 하실 때 정말 과제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과제 책임자를 꼭 앉히시라는 거죠. 이제 파일럿 스케일 부분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사업 계획서에 작성을 하실 때 고려를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스킵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지원은 대부분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십니다. 이제 지금은 SM택으로 다 일원화돼 있고요, 거의. 그래서 여기서 진행을 하시고 문의 전화도 저희가 통합으로 콜센터를 운영을 해요. 이렇게 1357로 전화하면은 저희가 이제 평가관리원, 기정원, 산학연합회 이제 이렇게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각 사업별로. 그래서 이제 1357만 누르시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뭐 설명드린 게 충분한지 모르겠는데요. 뭐 말씀드리자면 뭐 1시간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여기서 마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